일단 첫 문장부터 바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몰입법한 단어가 바로 등장을 했죠. trope라는 표현. 이 지문에서 trope라는 표현은 비유 표현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비유 표현에도 불구하고 라는 형태로 문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분사 표현을 활용해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후치수식의 형태죠. 영어에서는 수식어 표현이 길어지면 꾸며주고자 하는 표현에 뒤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는 아기 했을 땐 crying baby지만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 하고 싶으면 crying in the room baby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baby crying in the room이라고 해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유 표현은 비유 표현인데 뭘 묘사해주는 비유 표현인지를 뒤에서 쭉 후치수식 해주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선 그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표현, 수거 표현이 등장을 했고, depict, A as B 하면은 A를 B로 묘사하다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감정들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에 반대 정도 되는 개념으로 묘사하는 문화적인 비유 표현에도 불구하고 라고 시작을 했고, 이 인지 능력이라는 건 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 M-, 표현은 인지 능력이라는 거에 대한 부가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스킵하고 주어 동사 부분에 바로 연결지어서 해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인지 능력은 앞에서 얘기하는 이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이어서 받아주는 표현이겠죠. 해서 가볍게 해석하면 우리는 감정이라는 거는 이성이라는 거의 반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비유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감정에 있어서. 이 정도 하면은 첫 문장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 M- 부분은 실제로 내신 대비가 때가 아니라고 하면은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볍게만 보면은 우리는 흔히 그것을 뭐 생각이라고 부른다. 이 인지 능력에 대한 보충 설명이었죠. 내신 대비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기 M- 부분은 굳이 모의고사 풀이할 때는 읽으실 필요가 없겠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줄에서는 이성이라는 거랑 감성이라는 게 또 감정이라는 게 반대되는 개념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성이라는 게 감정에 있어서 핵심 구성 요소다 얘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계속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방식이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어떤 감정?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의 형태를요.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들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감정의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엔 이 딴 표시, 세미콜론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바로 연결될 거 짐작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어떤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감정들이 에코, 노래방 마이크 에코처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이 양방향적인 영향을 계속 주고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for instance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줍니다. 어떤 식으로 이성이랑 감정이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walk into a test thinking 이런 시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시험이냐면 thinking you're bad at taking tests 하면은 내가 시험을 잘 못 볼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선 분사구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시험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너가 시험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생각만으로 너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생각만 했을 뿐인데 실제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받았다 정도로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은 또 어떻게 되는지 부연 설명입니다. 그러면은 you don't feel good.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뭐에 대해서? Your performance on a test 하면은 시험에서의 어떤 수행 능력에 당연히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 형태였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and that becomes evidence 이거는 증거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증거냐면은 continuing to think that you're bad at test taking 하면은 뭐 계속해서 시험을 못 본다는 어떤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예시였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땡땡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앞에서처럼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를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표현이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 거겠죠. 그리고 그 뒤의 내용도 살펴보면서 정답 조금 더 확실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bidirectionality였습니다. by는 항상 둘이란 뜻이죠. 둘.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느낌. 뭐랑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생각이랑 감정이란 녀석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뭘 할 수 있게 해주냐면 여기서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수거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형태를 쓰면은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 정도로 해석해 주셔야 되고, 이런 감정과 이성의 양방향성이 우리로 하여금 조정하는 거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특히나 어려운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by 다음에 ing 표현을 써서 뭐뭐 함으로써 방식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어려운 감정들까지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넘어가서는 또 계속 이어지는 얘기네요. 마찬가지로 by 다음에 ing 형태가 나와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하고 나서 이 m-신 읽을 필요 없다고 했죠.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당신은 해낼 수 있어. 이러한 어떤 경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를 향한? 당신의 어떤 이득을 향한. 그래서 생각만 달리 하더라도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고요. 뭐 생각을 달리 한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문장도 한번 살펴보면은 I get nervous sometimes. 나는 가끔씩 긴장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But I'm still a good test taker. 나는 그래도 시험을 항상 잘 치를 수 있는 사람이야. 아까는 그냥 긴장만 하고 들어갔다면 난 긴장은 좀 하지만 여전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달리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한 거겠죠. Or that nervous feeling is just excitement and anticipation 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긴장이라는 감정은 사실은 그냥 어떤 조금 흥분되는 거, 신나는 거, 혹은 뭔가를 기대하는 느낌일 뿐이다. 그래서 it means 그건 그냥 I'm ready. 내가 준비됐다는 의미겠지? 라는 식으로 앞에서랑 다르게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지문은 이런 식이었고요.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그래서 이성과 감정이라는 거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또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러한 양방향적인 영향력 정도를 요약해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선지에서 골랐어야 되겠습니다. 선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1번 봤을 때 당신의 감정은 항상 의도된 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니죠. 이성이랑 감정이 서로 얽혀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아니라는 거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고, 2번에서는 뭔가 단순히 pull apart에서 pull apart, 감정이랑 이성이란 녀석은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지만 해석이 잘 됐다면 사실 얘를 바로 정답으로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이랑 감정이란 녀석은 pull apart 할 수가 없다 정도로 보시고, 나머지도 해석만 해보면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학습될 수가 없습니다. 이성에 대한 언급이 없죠. 우리는 그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언급을 해야 되니까. 4번도 보면은 어떤 두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느낄 수는 없다. 계속 감정 얘기만 하네요. 그렇죠? 이성 얘기 없는 건 다 지우셨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감정이라는 거는 종종 이동합니다. 이성이랑은 멀리 떨어져서, 이거는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두 키워드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내용과는 조금 상반되는 선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라보셨으면 되고, 단어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네요. 선지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었지만 천천히 복습해 보시고 내년에 있을 혹은 다음번에 있을 모의고사에서는 좋은 결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